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한국가스공사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기 37,000원에 50%요. 네, 37,000원에 5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고 나니까 요번 이제 뭐 코로나로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이거를 다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팔아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단기간으로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3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라고 하셨는데 좀 멀리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국가스공사를 이 가격에 갖고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샀다 팔았다 할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셨잖아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중장기로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 기업을 잠깐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 기업의 주가가 27,000원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만 원을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언제 가격대냐면 과거로 돌아가면 2002년도 월드컵 때 기억하세요? 2002년 네네. 월드컵? 네, 그때 가격이에요. 네, 지금 2020년입니다. 그죠?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사놓고 가면 돼요. 네, 사놓고 가면 수익이 납니다. 그게 37,000원이죠? 네네. 네, 37,000원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네, 이 기업은 기다리면요. 한번 지켜보세요. 5만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5만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 가지 않을까? 욕심이 날 겁니다. 그쵸?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5만원까지. 그러면은 중장기로 지금 조금 더 사도 될까요? 네,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올라갈까를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제가 볼 때 50% 비중이잖아요. 네네. 50% 비중이면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얼마나 더 하시고 싶으세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내려가면 좀 샀다 싶어. 가격을 50% 조금. 들어갔는데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이미 50% 정도 남았으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끌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른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빠른 주식이 아니고요. 올라갈 때 탄력, 그렇게 시간도 분명히 걸려요. 그러면 이 기업은 뭐 횡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한번 눌린다거나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지? 속 터집니다. 비중이 더 커지면.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50% 비중 충분하니까요. 이거 가지고 그냥 5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뭐 이 실적이나 이런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앞으로? 네,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업은 공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실적에 대해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네. 공기업 자체가 실적을 내기 위한 기업이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그런데도 과거부터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미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됐어요. 그러면은 뭐 네. 조금 뭐 팔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놔둘까요? 이 기업은 트레이딩하면 안 돼요. 트레이딩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이미 비중이 50%라 충분하시고 5만 원까지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전문가님의 이제 칭찬, 멘토님 미소가 너무 이쁘고 친절하세요. 다 기분 좋게 또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세미나 일정 네, 자꾸 얼굴이 들어볼까요? 빨개지네요. 진짜 많이 들으니까. 네. 네, 세미나 일정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또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 날도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응답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점이 궁금한지 그걸 제가 속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제가 딱딱 긁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온라인 강연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일요일 날도 오후에 3시에 또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방송 원하는 시간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계속 다른 내용들을 준비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온라인 강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칭찬 들으니까 더 이게 미소가 활짝 피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제 얼굴이 좀 빨개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중공 네, 두산중공업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쯤 되고요. 25,000원이요? 비중은 한 50% 됩니다. 네, 25,000원에 비중 50%요. 그럼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2014년도쯤 되고요. 아, 2014년이요? 네. 네,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뭐 앞으로 탈원전 때문에 아마 정부 정책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앞으로 전망하고 네. 혹시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평균 단가를 좀 다운을 하는 게 좀 어떻나 싶어서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래 가져가신 만큼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이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5,0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사실은 네. 이게 3만 원대 가격에 샀는데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두산중공 유상증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추가 받으면서 가격이 네. 조금 다운된 거고요. 실제로는 좀 더 비쌌을 때 샀습니다. 33,000원에 샀습니다.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탈원전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탈원전의 문제는 아니에요. 두산 그룹 자체가 사실 경기에 되게 민감한 사업 구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두산중공업 자회사 중에 최근에 두산건설 아시죠? 네. 상장 폐지됐죠. 그쪽으로 퍼주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산건설이라 지난해도 건설 경기는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과거에 탄현 쪽에 이제 위브더 제니스라는 아파트 아시죠? 예. 네, 거기가 분양됐을 때 미분양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막대한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설 경기가 부진하면서 결국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보유하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두산중공업은 계속 자금 지원을 계속 해줬어요. 두산중공업도 힘든데 계속 퍼줬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고 지금 그래서 자회사들 계속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두산중공업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워크아웃 신청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지금 이 기업은 사실 매수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하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1년, 2년 안에 문제가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아마 길게 끌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여기에 계속 목을 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매수해서 25,000원 이제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싶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바로 나오시는 게 맞았거든요. 아니면 그때 또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셨으면 아마 그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손실이 이 정도까지 큰 상황에서는 매도하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를 좀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네.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추가 매수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균 단가를 한 5,000원까지만 다운시켜도 5,000원까지 어떻게 다운시켜요? 지금 50%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5,000원에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다운시킬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좀 긴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가는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매수가까지. 네. 그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힘든 시기고 이 시기에 굳이 돈을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은 진행될 거니까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건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수익을 내세요. 여기에 목을 매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꼭 네. 좋은 결과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일단 기다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셔서 손실을 만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네, 필룩스. 네, 필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00원, 네, 60%. 네, 6,300원에 60%요?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참 됐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것 좀.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필룩스 6,300원에 비중 60%인데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6,300원이면 그래도 매수가가 높지는 않아요. 최근에 네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그 전에 매수했는데 지금 회복이 되신 건가요? 제가 좀 평단가를 많이 낮췄어요. 낮추셨구나. 잘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매수가가 떨어진 게 오히려 지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개인들이 사실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든 기업이에요. 네. 다만 목표 주가는 일단 매수가보다 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7,000원 정도 목표가 보니까요. 올라오면 7,000원에서만 잘 정리하세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네, 7,000원까지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하면 나중에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비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000원까지 잡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까 이 두산중공업 너무 손실이 크시니까 또 응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힘드셨겠네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렇게 힘드신 분들 요즘 또 많으시겠죠. 네, 아마 사실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도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늦어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바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좀 받으셔서 두산중공업도 좀 잘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